지금 대선 기간인데요. 중국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선거 전략으로서는 저는 지금 한국의 중국에 대한 정세를 생각할 때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연구자 한 명으로서는 이렇게 계속 선거 이후에도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걱정이 되는 이유는 그냥 해오던 방식대로 어떤 것을 짜집기 위해서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김준영 의원님 발표와 가장 근본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지금은 대전략이 변해야 하는 시기이다라는 틀에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는 지금은 무질서 시대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기존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무너지고요. 그렇다고 새로운 질서는 구축되지 않은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미국 관점에서 세계질서 표현이라고 저는 보는데, 엄밀하게 표현하면 전후 체제가 무너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볼 이유는 동맹 체제가 흔들리고 있고요. 중국과 미국이 손잡고 끌고 가고 있었던 WTO 체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에 첫 화면에 미국의 유엔 대사가 가자지구에 대한 투표를 하는데 혼자 손을 들고 있는, 혼자 찬성을 하는 저런 기괴한 현상들이 지금 쉼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미국 혼자 동의하는 일이 벌어질 리가 없고요. 이런 영향은, 이런 세계체제의 동의의 영향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보수 진영은 극우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는 전혀 새로운 장을 향해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첫 장으로 기록되면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탈중국을 시도하면서 내세웠던 구호가 안중 경세였습니다. 안보는 이제 미국으로 계속하고 경제는 세계와 같이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패로 드러났죠. 몇 가지 판단착오가 있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시작된 것은 맞았는데요. 미국 우선주의가 등장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미국이 안보를 책임질 뿐만이 아니라 동맹국을 동원하면서 선물까지 줬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하게 되어버렸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일반적인 승리로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사태는 오히려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상하지 못한 것은 캐나다를 포함해서 미국의 동맹들이 적극적으로 미국의 일방주의에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호주, 최근에 싱가포르까지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큰 대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신정부가 들었으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저 나름대로는 슬로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중심외교라는 것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는 불가능하고요. 그것을 경제와 정치가 결합된 지경학 시대의 외교로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신정부 이전에 모든 정부에서 사용해오던, 윤석열 정부 이전에 사용해오던 실용 외교도 너무 막연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그런 슬로건이었는데,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미래 먹거리 중심으로 외교를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진보 정부가 표방을 하던 균형 외교도 이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 외교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이라는 국가 사이에서의 균형인데, 이제는 그게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에 접어들어 버렸고요. 이제는 아젠다 중심의 외교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전에 우리가 균형 외교에서 표방하는 전략적 모성, 우리 미국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니야,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이제는 아젠다 중심으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필요한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 중심으로 전략적 명확성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는 더 이상 양보 못해. 캐나다처럼, 호주처럼, 싱가포르처럼
그렇게 나가는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간추리면 중심 외교는 아젠다 중심으로, 국가가 아니라 아젠다 중심으로 되어야 되고요. 전략적 확실성을 표방해야 되고요. 우리가 가진 전략적 자율성을 미국으로부터 더 확보해서 우리가 필요한 핵심 국익 중심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집중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제조업으로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국가 모델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것도 신정부가 세워야 될 핵심 고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아젠다 중심으로 우리의 외교의 자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10개 중국과 관련된 신정부에게 필요한 고민거리 10개를 추려봤는데요. 당연히 대중국 외교는 정상화돼야 되고요. 혹시나 걱정되는 것은 이전처럼 미국 비위 맞추고 중국 비위 맞추고 이런 외교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미국은 한국을 통해서 중국의 제재를 요구할 거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전에 반도체를 버렸듯이 또다시 자동차를 버리고 또다시 다른 것을 버려나가면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느냐 생각하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껏 어떤 미국 우선주의가 이제는 우리의 국익의 큰 가해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아무 우군 없이 대항할 수 없잖아요. 캐나다가 유럽으로 날아갔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되고,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처럼 소위 중국을 니네들이 계속 그럼 우리는 중국하고 손잡을 거야 라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에겐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쓰지는 않더라도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무너지니까 동북아시아 신질서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신정부가 해결해야 될 것은 북한이 비핵화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고 적대적인 육가 체제를 선언을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파트너는 결국 중국입니다. 중국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도 동시에 모색을 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중간 단계를 인정할 가능성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지만 인정한다고 했을 때 이제는 핵을 가진 북한과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중국이 중요한 파트너일 거고요. 그것을 미국이 이런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축을 해야 될 것이고, 앞에 지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공간들이 열립니다. 북극항로가 대표적이고요. 중국에서도 지금 세계 유라시아 대륙 횡단철도가 생기고 있고 전철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새로운 신시대의 교통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이용할 수 없는 섬나라로서의 대한민국이 지속될 경우에 우리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감하게 노태우 정부가 했던 북방외교처럼 닉슨이 했던 중미 수교처럼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시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번 말씀드리면 지금 보수주의 영역에서 핵을 보유하자는 주장을 아마도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제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진보 전형, 제가 알고는 민주당 내에서도 대안이 없습니다. 이젠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야 될 거고요. 그거 대안은 틀림없이 집단 방어 체제가 아닌 집단 안보 체제를 중심으로 구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저 지역, 러시아와 북한과 중국이 겹쳐 있는 저 지역 어느 곳에 다자가 협력하는 평화 공동체 특별구를 설치를 해서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지금 말씀드린 10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시하면 탈중국 할 일이 아니라 중국과 다시 원상적으로 외교를 하되 중국이 주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다른 국가 손을 잡는 차이나 플러스 원으로 해야 되고요. 두만강 유역에 관심을 기울여서 그 기로 북한을 끌어내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자회담도 다시 개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로 보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신정부 내에 설령 다 하지 못하더라도 방향은 결국은 동북아시아에 미국이 없는 동북아시아 혹은 미국이 포함된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고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가 신정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앞서 나가는 주장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적대적 체제를 해체할 수 북한의 적대적 이국가 체제를 선언을 했는데 그것을 밖으로 꺼낼 수 있는 미끼 혹은 손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단순히 이전처럼 북한에게 경제적 혹은 돈을 주는 것은 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미중 수교도 저는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브릭스나 SCO 상하이협력구와 같은 데에 있어서 우리가 비동맹에 공동가입하는 방식도 하나의 아젠다로 거기에서 접촉면을 늘어나가는 저는 북한은 이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브릭스나 상하이협력기구와 같은 기구들이 유엔을 대체해서 지금 상당히 그들의 세력 범위를 넓히고 있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조업 다음에 한국의 미래 먹거리가 뭘까? 결국은 저는 문화산업밖에 지금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산업은 결국은 시장이 필요하고 플랫폼이 필요한데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중국과 같은 거대한 시장, 아직도 여전히 한국의 콘텐츠가 굉장히 파워를 발휘하고 있는 중국 시장과 손을 잡아서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한국의 문화 메카로서의 위치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중국 문제는 다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테고 제 판단은 그것은 전력 등 가지 않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그런 아이디어를 내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미중 충돌의 이 시기에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힘을 믿고 우리의 힘에 걸맞는 전략적 자율성을 이젠 베트남도 하는데 우리는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까지도 이기고 있고 캐나다도 이기고 있고 호주도 이기고 있고 그들이 단순히 니네들 로라고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시기에 기존에 해오던 굽신거리는 외교에서 떠나서 중심을 잡고 중심을 가진 새로운 비전을 가진 신시대 외교로 펼쳐나가야 될 것이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제가 제안한 이 범위 내에서는 중국과 충분히 협력할 지금의 중국의 상황을 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